가치와 노선 그리고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국민 권력 회복,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몸을 바쳐 헌신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3년 전 용산 참사를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 회의하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고 작심했습니다. 용산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도미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문정현 신부님께서 저기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정동영 의원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은 용산으로 나 있습니다. 국민 권력 회복, 정권 교체만이 용산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는 저의 등을 떠밀어서 새로운 길을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비정규직, 그리고 무분별한 정리형 해고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남북관계는 증오의 시대, 대결의 시대로 후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국민 권력을 회복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복원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의 길로 다시 나서야 합니다. 통일은 소모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통일은 민족 복지의 길입니다. 저의 새로운 길은 평양으로, 시베리아로, 만주로, 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민주주의 심화의 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진보적인 민주당의 노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 비전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권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먹고 살기에 지치고 힘든 막막한 국민들로부터 저에게 내려진 사명이자 새로운 길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출마자 여러분, 우리는 독재를 이기고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10년 동안 집권도 했고, 저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칙과 특권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콘크리트처럼 단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87년의 교훈을 새깁니다. 이명박 정권이 다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국민 권력 회복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후보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경제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깃발을 들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대안, 저 쌍용의 죽음을 22번째에서 멈추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 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선 경쟁자들은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경선의 역사 속에서 경선은 바람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그러나 미움과 적대를 불러서, 분열을 불러서 패배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팀을 만듭시다. 그러면 국민은 민주당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만들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노후 불안에 떠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경쟁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뒤에 한 걸음 물러서서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5년 전 대선 패배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 권력 회복을 위해 저의 온몸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올 12월 19일 밤 모두 함께 얼싸안고 2013년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저기요. 출발을 기뻐하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용산 어머니들이 계시고 아, 진짜. 또 이 시대의 양심과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지식인 저희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진보 개혁의 길을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분들의 힘입니다.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씩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요. 용산 어머니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죠. 전재숙 어머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고 이상식 부인입니다. 앞에요. 아버지와 동지를 죽였다고 구속시킨 앞에요. 중의 동지 전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의원님 이 자리가 대선 출마하는 자리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요. 우리 의원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없는 사람들 또 용산에 저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온몸을 던지셨던 이분이 정말 대선에 나온다고 했으면 저희들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 없는 사람을 위하고 가난한 서민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서 많은 것을 다지고 이 정권 바뀌는데 공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는 꼭 대선에 나오셔서 승리해서 저희들과 함께 그때까지 열심히 함께하고 기다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의원님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일 교수 모시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어느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길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로 제시하고 민주당의 정치 노선으로 확립시키고 또 우리 정치권 전체의 화두로 이끌어내는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오시고 헌신해오신 정동영 전 의원 상임 고문이시죠. 대선의 꿈을 접는 발표를 방금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그의 공로를 시하하고 비록 대선에는 나가지 않지만 그가 세운 이 정치 노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찬 발걸음 계속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길에 우리가 힘을 보탠다는 의미에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모든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 말만 가지고, 그 주장만 가지고 앞에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성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의 후보 여러분, 영혼을 담은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야권에서 지난번에 정권을 담당했을 때 무엇이 부족했던가, 어떻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대선의 참패로 이어졌던가, 지난 총선에서는 또 왜 그렇게 애초에 예상과 다른 처참한 패배를 맞고 왔던가, 진솔한 반성과 깊은 사과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 용기의 징표이고 신뢰의 기초입니다. 이제는 진정성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획득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대사자이신 우리 한홍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정동영 의원께서 큰 결단을 내주셨습니다. 아마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정동영 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4년 동안 정동영 의원이 보이신 행보는 2007년의 정동영 후보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선 패배의 아픔 속에서 자신이 그때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선으로 갔고, 쌍용으로 갔고, 한진으로 갔고, 강정으로 갔고, 그 어디든가 대중들이 고통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한미 FTA 문제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가 이번에 대선 후보의 길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무척 가슴 아픕니다.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귀국하셔서 우파들과 손을 잡고 단독 정부 수립의 길로 치닫다가 이렇게 가다가 분단밖에는 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큰 뜻을 품고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 수립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남북 협상의 길을 떠나셨던 것처럼 정동영 후보도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길이 이것이 패배의 길이었고 이것이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길이었고 그런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정말 밑바닥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는 다른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 속에서 그가 길을 열었었던 남북교류의 기지였던 고성이나 속초의 상점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책을 했고 용산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줄기차게 한진과 쌍용과 계약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노선이 비록 그가 대선 출마의 길을 접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남은 대선 주자들이 이 가치를 실현하는 길에 동참을 해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축구하는 바입니다. 비록 정동영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지만 저는 백범 선생이 큰 뜻을 피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고 정동영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어서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로운 한국을 여는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TA를 국민들께 알기 쉽게 그동안 설명해 오신 이 시대 양심적인 지식인입니다. 이혜영 교수 모시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정동영 의원님과 함께 FTA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결국 발효가 되었고 이제 또 한중 FTA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떨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런 시점에 정동영 의원께서 대권 출마의 꿈을 접는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새로운 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 권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길이 우리의 대외경제 정책, 나아가서 통상 정책이 제대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바로 그 새로운 길이라 믿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동영 의원님과 함께 이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싸우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안을 하시고 또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설파하고 계신 우리 최태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정동영 의장께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해오신 일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용산 참사 이후 지난 3년간이 가장 큰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민주당을 가치정당, 정책정당, 이념정당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신 분이 저는 정동영 의장이라고 봅니다. 강령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명시함으로써 이제 민주당이 중도 진보 정당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키고, 그리고 그 덕분에 그런 민주당의 진보화 혹은 좌클릭 덕분에 지난 3월에 야권 연대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위해서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도 홀로 그것에 필요한 정치나 정책 권력을 차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 연대는 우리 사회가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것은 그때 야권 연대를 하면서 진보당과 민주당이 공동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물론 들어가고요. 나머지 하나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획기적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두 공약에 비해서 비례대표제 강화하자는 논의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보당 내부 사태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강화는 민주주의 발전 그 자체는 물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비례대표제가 강화돼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의 달성은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년, 20년 줄기차게 일관되게 집권 세력이 추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이번 대선에서 좋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분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5년 아닙니까? 5년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복지 세력 혹은 경제민주화 동맹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실어졌거나 혹은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하에서 실시됐다면 민주당은 추상컨대 한 118석 정도, 진보당은 33석, 그래서 두 당이 합쳐서 151석 국회 과반 세력이 됐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도 보수까지 독자 세력까지 했다면 아마 안정적인 친복지 세력이 탄생됐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일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국가인 유럽에서는 진보당, 중도 진보, 중도 보수가 언제나 안정적인 유력 정당으로서 정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도입 강화가 필수적인 일인데 이 일을 하셔야 할 정동영 의장이 지금은 국회의원도 이제 대통령도 아니하시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멋진 대통령, 즉 정치개혁을 주도할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 주시고 그 이후에 그 새 정권이 정치개혁, 한국민주주의 개조 작업을 하는데 추진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당겨주실 것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역 정치인을 한 분도 와보셨습니다. 그 정책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분 오시겠다는 분들께는 고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석훈 박사, 잘 아시죠? 88만 원 세대 우석훈 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훈입니다. 제가 기존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정동영 의장한테 투표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지난 3년 동안 정동영 의장께서 거리 대통령이었어요. 거리 깃발이었고 우리 시대의 대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혼자서는 다음 정권을 만들 수 없고요.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시민의 정부가 될 겁니다. 그 시민의 정부가 만들 경제는 시민의 경제라고 생각하고 그 시민의 경제의 깃발이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 이곳에서 출발할 겁니다. 가치와 노선과 우리가 만들 미래에 대한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출발할 거라고 믿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낙곱살 아시죠? 또 세금혁명당 총수이건 선대인 소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2년 전까지는 여기 계신 정동영 의원님 솔직히 비호감이었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아까 우석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길거리에 나서시기 시작하고 또 밑바닥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때부터 아닌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쇼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 쇼도 이렇게 자꾸 하고 계속 하는데 이 쇼가 더 이상 쇼가 아니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을 좀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인생에서 여러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년여 동안 3년여 동안 밑바닥 서민들의 삶을 껴안으면서 이 단순히 당신 자신이 잘 되기보다는 이 나라의 한글 탈퇴, 근본적 개혁, 서민 민생 경제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 불씨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결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정동영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저는 정치 권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의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오고갔지만 서민 경제는 늘 불황이었습니다. 집값, 땅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졌지만 사람값은 뚝값이 됐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앞바다에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미 민생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부가 되었으면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 많은 좋은 슬로건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들을 슬로건에서만 그치지 않고 진짜 민생이 원하는, 서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경제 권력 교체를 위해서 충실한 정책과 그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동영 의원님도 오늘 그런 뜻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출마 선언에 다시 한번 넓은 관심과 애정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네티즌 대표 SNS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국민들을 대표해서 주먹이 온다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우리 서철원 씨 말씀 듣고 우리 서혜성 작가님의 또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고민하면서 쓴 의장님께 드리는 편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위터 아이디 주먹이 온다 서철원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서글픕니다. 사실 저는 정동영 고문의 안티였습니다. 용산 참사 현장부터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여주 강청보 현장을 함께 하면서도 저는 외면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면했었습니다. 심지어 한진 2차 희망버스 때 정동영 고문이 치료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곁에서 보면서 웃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쌍차,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집회, 한미 FTA 폐기 집회 등 살을 내는 수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동영 고문이 보여준 진정성과 가치가 옳다고 믿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약자편에 서서 함께했던 지난 세월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과 12월 대선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정동영 고문님의 진정성과 가치에 열정을 보여준 수많은 특신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동영 고문이 추구하는 진보의 길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정동영을 외쳐 부르겠습니다. 정동영 고문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혜성 작가님 모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하늘이 두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비롯해서 한국 기득권층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출범식이 끝났던 스카이 행동단의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 스카이는 땅에 있습니다. 스카이는 무엇의 이니셜이냐면요, 쌍차, 그리고 강정, 그리고 용산, 이 두 개의 세 가지의 스카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한진도 들어있고, 그리고 FTA도 들어있고, 오늘 앞에 나와서 정동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을 종합하는 것으로서 스카이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진보, 한국 양심, 한국의 민주세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스카이가, 땅에 있는 스카이가 진짜 하늘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정동영 의장이 추구해왔던 일은, 지난 3, 4년 동안 해왔던 일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길을 가는가, 그 과정에서 동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런 정말로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늘로 만들고 내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온몸으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집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집회에 참석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열기를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에게 정치의 길이 정치를 한다면 정말 이런 사람에 무슨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어디서 해본 적이 없을 텐데요. 그건 참으로 감동적이고, 그렇죠. 그런 정치 지도자의 고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참된 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스카이들이 땅의 스카이가 정말 하늘의 스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동영이 걸어왔던 것처럼 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영 의장께 여러분 몇 분 안 계시지만 정말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기자회견 새로운 길을 가렵니다.
끝났습니다. 용산참사 어머님들 가십니다. 오늘 혹시 저기 대한문 앞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늘 여기서 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여기서 저 땅바닥에 농성을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익숙해서 왔어요. 3.1운동 시작한 데죠. 똑같이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다짐. 잠깐 네. 인물 일단 좀 받으시고 잠깐 여기 사지 마요. 그리고 사무실도 사무실도 어디서 좀 이제 어제까지는 나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거의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제 밤늦게 좀 결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좀 그 계획이 바뀌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한 일주일 전국에 있는 지지자들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상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모신 지식인 학자분들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뒷받침하는 일도 중요하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주진보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야 생각했고 국민 권력 회복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 못지않게 밑거름이 되는 것도 의지가 있다. 새로운 길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는 있으실까요? 싹수를 두고 봐야 되겠죠. 새로운 길은 문서에 나와 있어요. 문서라 하면 민주당 강령입니다. 강령. 민주당이 새 정권을 잡으면 제2참여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강령에 입각한 재설개혁 정부가 되는 겁니다. 복지국가 정부가 되는 겁니다. 평화체제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는 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 민주당 강령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몸으로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 강령의 실천자, 강령의 수호자
부서 역할을 그래서 캠프가 만약에 우선이 되면 직접 그 선두에서 좀 직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당원과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희 모든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질문이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에 집중하실 거예요? 시민사회와 민주당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선. 근데 경선은 장점도 있지만 폐해도 있어요. 제가 2002년 경선도 해봤고 2007년 경선도 해봤잖아요. 후보들끼리는 뭐 승복하고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제 아래 바닥에 있는 지지자들은 또 앙금이 생기고 균열이 가고 또 분열도 하고 힘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힘든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게 팀 지도력을 만들자. 경선에 참여한 분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집권하고 집권 이후에 각 분야를 맡아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른 후보들도 만나볼 생각입니다.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이 잘 소통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그 후보들이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죠. 근데 안철수 큰 틀에서 봐서 이명박 정부를 또 다른 제2의 이명박 정부로 이렇게 연장하려고 하는 그 음모, 이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과 기득권 세력과 지금의 집권 세력이 콘크리트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지금 결집하거나 단합해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바로 우리가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싸우진 말자, 분열하지는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원장과도 함께 가야죠. 함께 가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공동정부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그 공동정부론 같은 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부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고 자기 캠프를 중심으로 집권하려고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으로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령을 실천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참여자들이 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각 후보의 지지자들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누가 되든지 간에 힘을 모을 수 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대선에 실패했던 사람으로서 실패도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자산을 이번에 12월에 성공하는데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출생가라고 말씀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좀 봐요. 이거 좀 보세요. 아이, 비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 일하시네요. 예. 기억해 주세요. 예. 너무 비참해요. 축복.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이. 나는 오랜만이야. 오늘 너무 좋아요. 가야죠. 같이 돼요. 다음에 계세요. 볼트는? 형님. 아이고. 저도 그래 때문에 맞으려고 양평에 간다고 그랬는데. 좀 사무실 박진경이거든요. 박진경. 예, 검색을 하시면 고엽제 목록이 있어요. 고엽제, 후유증 목록이 있어요. 고엽제는 어디서 걸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저희 아버지가 탐전자시거든요. 아, 월남 예, 탐전. 탐전, 예. 예, 그래서 아버지가. 예, 이게 비고라성 섬유종이라는 질병이에요. 100명이 걸린대요, 질병이. 근데 아무도 몰라요. 탐전용사들 2세들한테 그런 게 있다. 예, 그리고 여기 몸 전체가요, 피로병으로 다 굶어요. 고엽제 후유증 판정을 받았어요? 판정 받았는데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나오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예. 근데 무슨 말? 본인은 후유증 판정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 한 푼 못 받아요. 돌아가시면 아예 빵원이에요, 빵원. 진짜로. 그럼 지금이 있는 고엽제 단체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해준다는 건가요? 예, 저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은 전화를 해도 그런데요. 성질이 나요, 진짜. 예. 꼭 연락드릴게요. 트위터에 유일하게 그 대권 주자들 중에 고모님이 한 번만 저한테 세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제가 600번 하셨는데 아무도 안 봐요. 한줄을 하겠어요. 힘내세요. 한줄을 하겠어요. 잠시 한번 오세요. 자, 아이디 불러보세요. 들어갑시다. 용산 미사령 강정에서 계속 드리죠. 그래요. 강정 어떻게 해주세요? 네? 같이 해요. 강정. 그리고 이게 제가 한번 이제 조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뵐게요. 지금 강정에서 1년 살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강정 어떻게 못하면 끝장나고 나는 거잖아요. 제발 강정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바랍니다. 진동대도 끝까지 한 번씩 상당 어디시죠? 지금은 저 강남 쪽 대치동 성당에 나가시고. 용산 미사령 보러 그랬어요. 반갑네. 고맙소. 대학생입니까? 아니. 직장인이에요. 혼내주시 뭐. 그래서 그 주에 좀 논의가 진행되냐? 저녁이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보고 적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저녁 식당에서 그래서 대장님 한번 위로 저녁 식사하고 모시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거는 따르자. 힘내세요. 운 대표.
회장님이랑 이런 원통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사람을 못 알아주고 사람들이 이제 원통합니다. 왜 사람들이 연기하는 사람들만 다 믿어주고 진짜 사람을 왜 못 알아주는가? 나 진짜 원통하고 한통합니다 이게. 강남에 출마하셨었죠? 강남에서 오신 강남 식구들 이쪽이야 완전히 계십니다. 땅스카이 하늘스카이 만들 거죠? 대선 출마 안 하셔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밑거름이 돼달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박교육감이 뭐 10년째 이상 비정규직으로 맨날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박교육감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인데 예산 문제와 그 교육청 안에 있는 세력들이 대부분 보수 쪽이니까 반발이 좀 심한 모양입니다. 도서관의 그 비정규직 문제. 저희 이제 45명이 해고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남아서 이제 학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장 재량이니까 교육청에서 임의로 무기계약직인 사람들을 보내면 학교에서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네네. 저희 내용은 이게 유인물이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굉장히 준비할게요. 계속. 예. 용금 보내야 되네. 아니 여기 식당 가봐서 금방 여기 먹으면 되네. 혼자 갖다 예. 알죠? 네, 천이랑. 그리고 오늘 그럼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게요. 지금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강한 남자가 눈물 있네. 감옥 갈 때도 안 오더니. 내세요. 안단태님은 맨날 울어. 안타깝습니다. 자,
먼저 갈게요. 네.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의원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안타깝습니다. 예, 하실 일도 많고 저는 한미 FTA를 꼭 막아주셨으면 좋겠었는데 그런 일을 할 만한 대권 주자가 참 없어서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네요. 예. 지금 대선 주자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상대방의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정동영 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로 뭉쳐서 서로 같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상처 입히지 말고, 지난 대선이 그랬었거든요. 서로 핥히고 싸우고 투표도 안 하고, 그러고 이명박을 당선시키고 나라는 지금 개판 5분 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히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일은 저 멀리 날아가고 있는 중이고, 나라는 점점 더 한일 군사 협정까지 오면서 제주 미군 해군기지, 또 일본 군대도 들어오면 또 일본 해군기지가 가면서까지 중국과 대립으로 가는 그런 전쟁 상황을 자꾸만 만들고 있는 정부고요. 747 공약의 반값 등록금은 지키지 않고 모든 예산은 4대강에 쏟아부어서 돈이 없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런 거 못한다고 그렇게 끝까지 버텼었던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갈아치우지 않고는 국민들이 편히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나라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민중들이 이끌었고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래야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으시겠다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밑거름이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고심 끝에 대선 주자의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밑거름이 되시겠다, 이제 대선 주자들 만나서 많은 도움을 주고 대선에서 이기는 밑거름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정동영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만 정동영 의원이 많이 변했다, 많이 사람이 달라졌다, 이러는 걸 저도 느꼈고, 물론 뭐 트윗상이나 아니면은 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정동영 의원을 폄훼하고 자기 지지자를 지지하고자 다른 정동영 후보나 뭐 김두관 후보나 이제 손학규 후보나 많이 지금, 또 안철수 후보라고 아직 말을 못하겠지만 아까 안철수 님도 이야기를 했죠. 본인한테는 없는 좋은 장점을 가진 대권 주자고
끌어안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후보자 지지를 위해서 너무너무 난무한 네거티브가 그 후보를 죽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난 대선에 또 되풀이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앙금이 생기고 대선에 총 집결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놈의 친일 매국노 무리들한테, 친일 뉴라이트 정부한테 또 대권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보들을 지지하시면 후보들의 장점을 얘기하시고요.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아서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가, 지지자들로서 힘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김두관 후보, 손낙규 후보, 정세균 후보도 나온 데죠. 그 외에는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까지 해서 이 후보들이 정당한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돌풍을 일으켜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힘을 주십시오. 저는 개인은 정동영이라는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진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편에 알맞은 정책들을 이루고자 했었던 정당성에 대해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을 텐데, 예, 대선 주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다 잃으셨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정동영 후보 너무 몰아붙였습니다. 지난 대선에 과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했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를 내려놓으실 정도까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이었다면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자기 지지하시는 후보 정말 네거티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후보도 좋고요. 손학규 후보 단점이 있다면 한나라당에 갔다 왔던 단점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선거 쫓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손학규 후보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되시면 열심히 하실 분이십니다. 정세균 후보, 정책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정세균 후보가 된다면 밀어드려야 되겠죠. 김두관 후보 지금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경남지사에 그만뒀다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좋은 뜻을 받아들이시고요. 자기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다른 후보 되면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지 않은 이상은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미 FTA 정말 막아야 되는 거고요. 폐기해야 되는 거고요.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